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눈도 내리고, 예. 날씨도 춥고, 예. 그래서 야, 이제 겨울이구나. 이제 눈이 이제 겨울 다음 겨울이다. 맞아. 네. 오늘이 22년 1월 11일이에요. 111, 뭐 이렇게 숫자가 또 같은 게 겹쳐지면은 또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오늘 재수가 좋나, 일진이 좋나 이렇게 하는데, 세상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마음이 중요하다. 근데 마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이 없다라고 해요. 보이지 않아도 없는 게 아니다, 이죠? 네. 생각하기 나름이다. 네.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르다. 좀 철학 같은 얘기 하나요? 자, 오늘 제가 출근하다가 딱 보니까 인터넷 뉴스를 딱 보는데 하는 얘기가, 영국인지 어딘지 모르니까 오미크론의 뭐 전조 증상인가, 오미크론이 예, 나오네. 나오는 오미크론이 생긴 환자들을 예.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 흰자로 생겼어. 공통점이 뭐냐? 팔꿈치에 뭔가 발진이 생기더라. 팔꿈치. 피부에 뭔가 반점이 나타나더라. 그걸 보면은 오미크론이 온 줄 알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암의 전조 증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풍의 전조 증상 얘기하는데요. 실제 그때 말하는 TV에서 말하는 전조 증상은 아마 중풍이나 암이 생겼을 때예요. 예, 우리가 볼 때는 치매 오고 나서 치매 오네요 이게 아니잖아요. 치매가 안 올 때, 치매가 없을 때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지.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암은 누구나 다 와요. 중풍은 누구나 다 와요. 치매는 누구나 다 온다고. 그런데 뭐요? 안 오기를 기대해. 안 오기를 기대한다는 말은 나는 안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한 번은 죽어야 되는. 언젠가는 죽는다면은 언젠가는 한 번은 암이든 중풍이든 치매든 대상포진이든 코로나든 한 번씩은 경험하셔야 된다고. 그걸 안 경험하고 그냥 천년만년 살겠다는 말은 불가능한 거라고요. 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슬기롭게 잘 견뎌내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오미크론에만 우리가 말하는 전조 증상 공통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지만 전조 증상은 뭐냐? 여러분들 피부에 나타나는 뭐라고요? 점이다, 점. 네. 여러분들 피부에 나타나는 점이 여러분들의 미래의 아픔의 전조 증상이라는 거죠. 그게 치매든 중풍이든 뭐든 무릎 관절염이든. 오늘 우리 사모님이, 황 사모님이 예전에 전 붙이다가 딘 거. 프라이팬에 기름에 식용유에 띄었는데 어디에 띄었느냐면은 오른 팔등에 띄었어요. 그거 한두 개도 아니에요. 한 대여섯 개를 띄었어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허리 1번 자리, 흉추 12번 자리예요. 그러니까 거기 어디라면 신장 자리라고, 콩팥, 그 다음에 허리 자리. 그래서 그 사모님은 그런 식용유에 대인 화상 자국, 그 자국이 꼭 뭐같이 생겼다고요? 점처럼 생겼어요. 예. 딘 자리가. 예. 그 자리가 결국은 그 자리로 인해서 뭐가 아프다고? 허리가 아프다. 콩팥이 약해진다. 그래서 남창규 한의원에 올 때는 뭘 얘기하셔야 되느냐? 예전에 소시적에 다쳤던 흉터, 상처, 아시겠어요? 이런 걸 얘기해야 돼. 그래서 점이라든지 흉터라든지 상처. 근데 대부분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하시는 말씀이 또 잘 하시는 게, 원장님 어릴 때 나 여기 뭐 눈썹에 넘어져가지고 눈썹을 몇 반을 꿰맸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넘어져가지고 발목 부러진 얘기, 철심 넣은 얘기, 이런 사고라든지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내 몸에 다쳤던 상처 자국, 그거는 피부에 나타나는 상처기도 하고 흉터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뭐예요? 마음에 뭐가 그게 기억이 돼 있다는 거지. 그 말은 뭐예요? 마음에도 뭐가 돼 있다고? 상처로 남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몸에 난 상처도 말해줘야 되고 마음에 난 상처도 뭐 해야 돼요?
얘기해 줘야 된다. 잘 가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게 몸도 마음도 결국은 다 뭐 해야 되느냐? 다독거려 줘야 된다. 치유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진맥을 할게요. 다 뭐 또 와서 맞기도 하고 또 하니까 뭐 제가 차트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우리 배인숙 사모님은 뭐 하고 있어? 무릎에다가 손을 얹고 있으니까 뭐예요? 무릎이 안 좋구나. 그 다음에 우리 사모님은 뭐야? 손을 깍지를 딱 끼고 있으니까 예의 바르게 세 분은 딱 기본 자세가 딱 돼 있어. 근데 손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 손 쪽으로 불편하다. 손이 어디냐? 목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세 분 다 어디를 치료해주면 된다고? 목을 치료해주면 되는데 다 또 만지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허벅지를 다 만지고 있어요. 허벅지가 또 어디냐면은 그러니까 잘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또 목이 안 좋고 지금 여기 스카프를 했잖아. 그러니까 스카프로 했으니까 목이 안 좋고 또 우리 어머님은 또 가방을 이렇게 메고 있으니까 또 목이 안 좋고 우리 사모님은 몸이 한쪽으로 기우뚱해가지고 이렇게 이래가지고 있으면서 뭐예요? 없어? 눈물이 나고 몸을 한쪽으로 기우뚱을 하면서 몸이 약간 이렇게 쏠려 있잖아. 쏠려 있으면서 오른쪽 허벅지에다 손을 얹고 있잖아. 그러니까 허리도 틀어졌고 자세가 척추가 뭐 했다? 휘어져 있다. 그러면서 손을 어디에다 잡고 있어요? 여기다 잡고 있잖아. 한쪽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허벅지라고. 그다음 여기는 뭐 흘렸어요? 아니, 뭐 태웠어. 태워 먹었죠. 그러니까 옷을 태워 먹은 거 왜 자꾸 숨기셔? 이걸 봐야 되는데 요 피부 옷에 태인 거 뭐냐? 그것도 뭐라고? 옷도 피부라고 제가 볼 때는 마스크도 피부고 그러니까 여기 대인 요 자리가 보고 뭐예요? 여기가 허벅지고 허벅지가 뭐예요? 뒤통수라고. 그래서 사모님이 지금 손이 저리다고 하니까 손 저린 걸 치료하려면 어디를 치료해야 된다고? 목을 치료해야 된다. 박연수 씨는 병원에 가니까 목 뒤집히라는 목을 치료해주면 되고 또 허리도 치료해줘야 된다. 왜?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졌잖아. 이 기울어졌다는 게 뭐야? 한쪽으로 틀어졌다, 치우쳐졌다, 휘었다. 이게 불균형이라고. 이게 한쪽으로 그쪽으로 뭐예요? 용을 쓰고 있다는 거지. 이해하셨죠? 이런 자세만 딱 보고도 여러분들의 아픔을 안다 모른다? 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사모님이 눈썹도 요 중간쯤에서부터 흐려져요. 여기는 진하고. 예, 그러니까 눈썹 중간 밑으로 흐리다는 의미는 어머님도 그렇고 이렇게 눈썹이 좀 옅잖아요. 이러면 다리 쪽으로도 저리다. 사모님은 손만 저린 게 아니고 요 안에 요 앞에가 없어. 아 사모님은 여기가 없어요? 요 앞에가 없어. 여기가 없다고? 네. 아, 여기는 어디가 안 좋냐? 골반이 안 좋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다 허벅지 안 좋다고. 이해했죠? 네, 예, 그러니까 허리 수술했던. 그리고 사모님도 이게 보면 여기가 올라갈 때 눈썹 할 때 이게 쭉 주름이 딱 지잖아 여기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찰나에 그 주름이 딱 보인다고 말할 때 대화 속에서.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아 허리가 안 좋구나. 허리도 치료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아셨어요? 네. 이해돼요? 네. 이게 진맥이라고. 근데 원장님 나는 협착증인데요. 나는 목 디스크인데요. 그거는 기본인 거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협착증인지 목 디스크인지 그거에 따라서 치료가 돼야 된다 생각하지만은 한의원에서는 한방에서는 그런 병명에 매이지 않는다. 어떤 병이든지 간에 뭐예요? 여러분들 몸에 나타나는 불균형 그걸 이제 인체 파동 원리에서는 오작동이라고 하는데 한쪽으로 뭐 했다? 치우쳐졌다. 용을 쓰고 있다. 그 용을 쓰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배인숙 사모님은 앉아있으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팔을 무릎을 뭐 하고 있다? 무릎을 이렇게 잡고 있잖아. 그 말은 원장님 잊지 마세요. 나는 어디가 불편해요? 무릎이 약해요? 무릎이 시려요?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진료하기 전에 이렇게 대기실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 얼굴 마주대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도 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눈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프면 어디를 더 치료해 줘야겠구나를 아는 거지. 이것도 뭐라고요? 진맥이다. 꼭 원장실에서 치료실에서
이렇게 말을 해야지만이 알아먹는 게 아니다. 다만 치료를 할 때요. 아까 배임사모님도 그랬지만 치료되는 과정에서는 여기저기 막 아프다는 거지. 옮겨 다닌다. 실제적으로 옮겨 다니는 게 아니지만은 결국은 뭐요? 이 치료되는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어떤 과정이 생기는지를 알아야지만이 꾸준히 받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하게 뭐요? 아파서 왔다. 그럼 안 아프면 나았다 생각해. 그게 끝이 아닌데 치료되는 과정인데 더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럼 더 아프면 더 아픈 대로 뭐요? 예전에 내가 아픈 게 좋아지고 있구나를 이해하시면 되고 또 좋아지고 있다면 뭐요? 아, 효험을 보고 있네. 믿음이 가네. 그 좋아지는 맛에 꾸준히 더 해야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 사모님은 계속적으로 하지만은 몸이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쏠려 있으니까 어떻게 앉아야 돼요? 이렇게 앉아 이쪽으로 기대야 돼.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거는 쉬운데. 조금 저쪽으로 가지. 알아요? 예. 조금 저쪽으로 가지. 네, 저쪽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약간 이런 식으로 반대편으로 기울이는 게 뭐라고? 사모님을 치료하는 거다. 자세만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하고 약 먹는 것만이 치료가 아닌 거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자세를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그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근데 우리 지금 보면 이렇게 하면 안 좋아 보이잖아요. 하지만은 사모님의 경우는 워낙 이렇게 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렇게 와 있어야 된다고. 와 있어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가면 다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정상에 근접하게 된다. 이해하셨죠? 네. 근데 원장님, 예. 저는 여기 저 먼저 맞아가다 여기 막 소리 난다 그랬잖아요. 그날 맞은 게 그때 아파가지고 찔끔찔끔 울었어. 상관 다 났대요. 이거 빼냈으면 좋겠는데 빼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우, 그런데 침을 맞고 계시는 동안에 침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걸 말을 해야 되나 참아야 예, 되나. 예, 그랬어요. 그러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 맞았는데 그 이튿날까지 아팠는데 3일째 가서 괜찮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면 뭐예요? 그래도 그렇게 아팠지만은 하루 정도 고생하다 안 아팠으니까 좋아졌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네. 있고 누구는 또 뭐예요? 그렇게 그렇게 침을 그렇게 오래 꽂고 있어가지고 아파가지고 뭐예요? 하루나 고생했다. 이런 사람도 있다고. 이튿날까지 아파가지고 애 먹었는데 예. 3일 만에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애 먹었다고. 침을 11번째 맞고 누워있었는데 이틀. 막 거기나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예. 왜 누워있느냐고. 먼저 하지 말고 누워있느냐. 이틀을 누워있어. 양침 11번째 맞고. 그랬더니 낫더라.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셔야 된다고. 네. 우리가 보면 침을 꽂고 나면은요. 원래 몸이 안 좋은 부위가 제일 아파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당연히 것 같아요. 아프다고. 예. 하지만은 보통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희석이 돼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안 아픈데 그게 계속 아팠다는 의미 속에서는 거기에 심줄이라든지 뭔가 신경을 건드렸다는 거지. 그런 경우 또는 누워있는 자세가 어떻게 돼요? 약간 휘면서 침이 휘어버리는 바람에 통증을 계속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세콤이 울리는 건 왜 울리겠어요? 화재 경보가 왜 울리겠어요? 뭔가 연기가 나든지 담배 연기를 피우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경보가 울리는 거잖아요. 무조건 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원인은 어떻게 저한테나 우리 간호사한테 얘기해서 침을 좀 봐주세요 얘기를 하셔야지. 그럼 제가 봐서 이건 참아도 돼요. 계속 참아요. 계속 아프세요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건 침이 휘어서 그래요 하면 힘을 빼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든 저떻든 간에요. 침을 뭐 그렇게 참아서 뭐 손해다 아니다 하든 간에 그렇게 아프면 어떻게 돼요? 치료가 더 잘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관심이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아픔은 뭐 하고 있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그 통증도 또 뭐 한다? 희석이 되기 때문에 또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3일만 괜찮아. 다만 이제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아파가지고 나는 이제 침 맞는 게 무서워서 안 맞을란다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침을 뺐는데 하나 안 빼가지고 머릿속에 침이 있어가지고 그날 밤에 침 발견해가지고 그게 속상해가지고 기분 나빠서 안 온다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그런 거에 삐지지 마시라. 그럼 어떻게 된가 하면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밤에 침 맞고 그냥 밤새도록 자는 경우도 있거든요. 침을 오래 맞아서 안 좋으면은 그게 혼나야 되지만은 침은 이 파동침은 뭐라고 오래 꽂으면 더 좋기 때문에 집에 가서 살림 미천하라고 꽂아 놓은 건데 그걸 이해 못하고 왜 침 빨리 안 빼줬냐고 삐지면은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 아니 머리가 꽂고 다니던데. 그러니까 꽂고 다니니까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뭐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게 침 오래 꽂고 있으면 잘못 빼지 않아서 꽂고 다니나 이렇게 하지만 일부러 머리에 꽂고 뭐요? 꽂고 집에 다니기도 가서 하니까 집에 가서 뺀다.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인 거지. 마음 먹기 나름인 거고.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면은 뭐예요? 아, 다 이유가 있겠구나. 몸에 해코지 하라고 침을 안 뺀 게 아니고 뭐예요? 나으라고 좋아지라고 하는 거구나. 인생 만사 뭐라고요? 세옹지마. 예. 원장님이 이야기하니까 못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저기 나오시는. 아, 나오라고요. 인생 만사 뭐라고? 세옹지마. 세옹지마가 뭐예요? 몰라요. 발목 부러졌으니까 아이고 당신 집 아들은 발목 부러져가지고 어떡하냐고 이제 남자 구실도 못하는데 하니까 뭐라고요? 아 인생 만사 세옹지마래. 아 그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대. 아니나 다를까 그 발목 부러진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전쟁이 나가지고 동네 장정들은 다 군인으로 징집돼 갔는데 발목 부러진 친구는 뭐라고? 너는 군인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해서 걔만 쏙 빼놓고 안 갔잖아요.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군인관 친구들은 다 죽었는데 발목 부러지는 바람에 뭐라고? 살았네. 살았네. 살았지.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한테 닥치는 어려움이나 아픔이 불편하면 될지 모르지만은 그게 인생을 포기할 만큼의 그런 시련은 아니라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풍이나 암이나 치매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제가 안 걸리게 해주는 재주는 없다니까요. 그러나 다만 중풍이나 치매나 암이나 코로나가 걸리더라도 덜 아프게 덜 고통스럽게 그걸로 뭐예요? 실족하지 않게 맷집을 뭐 한다? 키워주는 치료를 하는 거다. 의사는 뭐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존재. 아셨죠? 예.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셔요. 예.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배은 사모님 인사까지 하시네. 인사하려면 했지 뭐. 예, 뭐 그러지 뭐.